자, 로그 부등식입니다. 자, 이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로그 함수를 배워서 배소 관계를 비교했을 때 있죠? 거기 내용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로그 함수를 그리게 되면 증가 함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x1, 여기에 있는 걸 x2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식이 y는 로그 ax라고 했을 때 자, x1과 x2를 비교했는데 지금 x2가 더 크죠? 그럼 그때의 함수값들인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도 역시 로그 a의 x2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거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진수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대소관계가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a가 1보다는 작다, 즉 0보단 크고 1보다 작다 하면 얘가 감소함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x1, 여기에 있는 값을 x2라고 했을 때 x1과 x2는 당연히 x2가 더 커요. 근데 그때의 함수값들은 누가 더 큽니까? 함수값은 누구일 때가 더 커요? x1일 때의 함수값이 더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자, 밑이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진수들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원래 있던 것과 반대로 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로그에서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진수들이 비교했을 때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느냐, 진수들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느냐라는 것은 역시 이것 또한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낸 결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풀 때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책에서 뭐 로그의 진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의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 역시도 지금 방정식하고 흡사한 내용이에요. 또는 지수 부등식의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넘어가서 바로 문제 봐볼게요. 자, 부등식이라 해서 여러분들 쫄 게 아닙니다. 쫄 게 아니라 뭐 하면 되냐? 방정식 풀듯이 똑같은 절차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가 로그 2의 x, 다음 더하기 로그 2의 x-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얘는 요거 보세요. 요거 무슨 조건? 진수 조건 먼저 항상 생각해야 돼요. x가 여기선 0보다 크다. 얘는 x가 1보다 크다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부등식으로 찾을 때더라도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찾아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얘들을 풀어줄 건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x-1이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쌤, 로그 비교해서 얘들은 하기 쉬운데 얘는 로그하고 숫자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비교해요? 얘들아, 로그 2의 로그 1이라는 녀석을 로그 2의 2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로그식들끼리 우리 지금 부등호 방향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럼 진수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1보다 크면 안 바뀌어요. 알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아까 뭐라 했죠? 기존에 x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크면서 얘도 만족해 주는 걸 찾아야겠죠. 이게 한 방에 안 된 친구들은 이거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수직선 위에다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겹친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x가 1보단 크고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2번 갈게요. 2 로그 2분의 1 x-4 로그 2분의 1의 x-2 잠깐 이거 할 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거 잠깐만.
이 공부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 여기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선생님, 로그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로그를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가 배운 거는 로그들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대소관계를. 알았죠? 그러니까 한쪽을 로그로 바꿔주고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진수 조건 가볼까요? 얘는 누구보다 크다. 오케이, 얘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럼 두 개가 모두 겹치는 거는 x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텐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거듭제곱으로 보내도 되겠죠? 지수 자리에 슉 보내도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x-4의 제곱이 크다. 아이고, 2분의 1인데 2분의 1 x-2.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우리 진수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반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8x죠? 근데 얘가 넘어오니까 9x라고 써도 됩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6에서 2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18은 0보다 작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됩니까? 6하고 3에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x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우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하고도 만족시켜줘야 된다 했으니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풀으래요. 근데 밑이 어때요? 서로? 다르죠? 밑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선생님이 이 말했어요. 밑이 뭐건 간에 일단은 진수 조건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x가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얘는 x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우리는 x가 3보다 큰 범위를 만족시켜야 돼 라는 걸 먼저 깔고 얘를 4란 녀석을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의 2분의 1이 앞으로 뿅 나가도 되겠죠. 그럼 양변에 양수 2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여기가 양변에 2를 곱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겠죠. 근데 얘를 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제곱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봅시다. 이제 진수들끼리 이제 크고 작음을 비교해 줄 건데 로그의 밑이 어때요? 1보다 크죠?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된다 했던 거 기억들 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풀어서 그냥 우리가 전개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6x인데 넘어오니까 7x가 되고 플러스 9인데 넘어오니까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얘도 만족해주면서 얘도 만족해주는 거, 즉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써줘야 되니까 답은 어떻게 된다? x가 3보단 크고 5보단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자, 뭐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항상 누구부터 따져줘야 돼요? 누구부터? 자, 봅시다. 진수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럼 가장 크게 봤을 때 요 녀석이 진수로 일단 보이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이거 감소함수잖아요. 이 감소함수 그래프, 지금 얘가 지금 이 그래프고요. 얘는 무슨 축? X축이죠. 지금 로그 함수와 X축 중 더 로그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아하, X는 0보단 크고 1보단 작은 범위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녹색을 표현하는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아니 잠깐만, 근데 말이야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여기 상태에서는 누가 또 진수의 역할을 해요? X가 또 진수의 역할을 하죠. 그럼 이 X가 또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된다?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이거 하나 깔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녀석을 어떻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로그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를 로그 2의 2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잠깐만,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보라색으로 했던 박스 쳤던 이 녀석이랑 여기 있는 2랑 서로 진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들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자, 그래서 로그 2분의 1 x가 2보다 작다라고 쓰면 돼요. 됐죠? 또 이거를 풀라고 하는데 요 2 때문에 또 해결이 안 돼요. 뭐 해주면 되냐? 밑과 진수가 똑같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얘가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2에다가 1 곱하면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또 이쪽으로 뿅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렇지.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라고 되겠죠. 그쵸? 그러면 또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얘랑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작냐를. 근데 원래 부등호 방향은 4분의 1 쪽으로 이게 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밑이 어때요? 1보다 작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를 모두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야겠죠. 그쵸? 겹치는 부분의 범위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4분의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이것을 푸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항상 말합니다. 무슨 조건? 진수 조건부터 갑시다. x세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x가 0보다 크다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x가 0보다 크다. 오케이. 그럼 x가 0보다 큰 범위를 우린 찾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3을 이쪽으로 뿅 써도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로그 3분의 1x라는 게 지금 자꾸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주자? t라고 치환을 해주자 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t라고 치환했는데 x가 0보다 크대요. 그럼 t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치환을 해주더라도. 그쵸?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그쵸? 자, 봅시다. 마이너스 t제곱.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 플러스니? 어우, 미안하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 해줘서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t를 다시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로그 3분의 1x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얘들도 이제 로그 3분의 1x로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2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라고 써주게 되면 이게 넘어오니까 로그 3분의 1에 9라고 쓸 수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로그 3분의 1에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가 1보다 컸으면 그냥 x는 9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진수들끼리 비교했을 땐 원래 것에 반대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러면서 얘랑 겹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25번은) 밑에 미지수 있습니다.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씌워주자 했죠? 로그를 씌워주자라고 했습니다. 로그. 자, 근데 로그를 이제 씌워줄 때 로그 몇을 또 씌워주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역시 또 우리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여기서 진수 조건 따지면 x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또 밑에 있잖아요. 밑 조건은 어떻게 돼요? 0보단 크면서 누군 되면 안 된다? 1은 되면 안 된다. 우린 얘를 좀 더 이쁘게 썼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 위에 것과 밑에 것 겹치는 부분을 찾자라고 한다면 이 밑에 부분이 바로 겹치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걸 딱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변의 선생님이 똑같이 로그 2를 취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이게 좀 할 때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선생님 하는 거 봐보세요. 얘를 네모라고 잠깐 두고 얘를 세모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쵸? 네모와 세모가 있는데 네모와 세모를 비교하는데 지금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만약에 그 전 상황이 로그가 씌워져 있었다면 로그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얘하고 동일하게 되려면, 그쵸? 부등호 방향이 똑같이 되려면 이 밑이 무슨 수여야 돼요? 1보다는 큰 수여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로그 B 네모, 로그 B 세모라고 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B가 뭐란 소리예요? 2분의 1. 2분의 1이래. 그래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만에 하나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양변에 로그 2분의 1로 취해줘야겠죠. 대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반대로 바뀌는 거로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로그 2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부등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뿅 나올 수 있으니까 로그 2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은 자, 2 로그 x 플러스 3이라고 되겠죠? 그쵸? 근데 얘들이 전부 다 좌변을 옮겨주면 마이너스 2 로그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2x를 t라고 치환을 해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얘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t의 범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뭐를 안 따져줬죠? t의 범위 안 따져줬죠? 원래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t의 범위를 따지면 봐봐요. 그래프가 x축, t축 해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어쩐다 했어요? 0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큰 곳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를 1인 부분을 제외한 이렇게 되겠죠. 그럼 t의 값은 누구만 빼고예요, 지금? 0만 빼고 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t는 어떻게 된다? 0 빼고 5인 모든 실수.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때요? 이거 어때요, 지금? 0 빼고 모든 실수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누가 있어요? 0이 있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 확실하게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t가 누구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다. 마이너스 1보단 크고 0보다 작다. 그리고 t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0보단 크고 3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t 자리에다 다시 누구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로그 2x를 넣어주시게 되면 로그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리고 로그 2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을 또 로그 2의 2, 로그 2의 2, 로그 2의 2, 로그 2의 2를 옆에다가 쓱쓱쓱쓱 붙여주시게 되면 여기는 로그 2의 2분의 1이 되고 얘는 로그 2의 1이 되겠죠. 그쵸? 얘도 로그 2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로그 2의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밑들이 전부 다 1보다 크니까 얘에서는 x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가 이 범위까지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얘가 된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서 1이 안 들어갔네. 여기서 1을 안 썼네요. 그쵸? 1을 안 썼어. 우리 뭐 때문에 지금 1.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응? 응? 뭐에서 문제가 있냐? 미안합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서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 해준 게 있어요. 아까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지수법칙을 해주면 1을 빼고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x가 1이라면 여러분 x에다 1 대입해 봅시다. 알았죠? 우린 여기서 조사했던 게 x가 1을 빼고 조사한 거잖아요. x에다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여기가? 자, 이거는 x에 1을 빼고 2를 빼고 한 겁니다. 근데 x가 만약 1이라면 1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1에 0제곱 하니까 얼마? 1. 8 곱하기 1 해서 얼마? 8. 2하고 8 누가 더 커요? 8이 더 크죠. 그럼 x가 1일 때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겠죠. 그래서 x가 1인 것도 생각을 해도 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때요? 뭐 이렇게 따로따로 써. 그냥 한 방에 쓰면 되지. 그쵸?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는 작다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지금 선생님 풀이와 여러분 책의 풀이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책에서의 풀이는 여기까지 안 갔어요. 그냥 로그만 보고 무슨 조건 깐 겁니까? 진수 조건만 생각한 거죠.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따진 겁니다. 알았죠? 근데 x가 1인 거를 제외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봐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이 얘기했어요. 밑과 지수에 둘 다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 지수함수입니까? 그러면 이거 다항함수입니까? 그냥 함수 또는 방정식,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본 관점은 뭐처럼 본 거예요? 처음에 본 관점. 여기는 로그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사한 거고 이걸 조사한 이유는 얘가 누구처럼 보이니까? 지수 함수처럼 보이니까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생각을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라 했어요? 아니 그래 지수 함수처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수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26번.
자, 이것을 푸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눈에 팍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위에 거 너무 잘 보이죠? x가 누구보다 크다, 8보다 크다. 그냥 한 방에 되겠죠. 그쵸? 왜? 아니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진수끼리 당연히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해서 x가 8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밑에가 문제예요. 밑에가. 자, 이 밑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조건 다 까줘야 됩니까? 우리는 진수 조건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세 군데가 모두 겹치는 곳은 x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x가 먼저 4보다 크다라고 해준 다음 우리가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봅시다. 이거 로그의 성질 이용해주면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좀 이상한데, 얘 때문에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얘를 로그 2의 2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 했죠. 그럼 2를 이쪽으로 다시 휙 넘겨주면 얘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더하기는 뽀개져 있는 거 합쳐서 써도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로그 2에 4x 플러스 20이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나서 봤더니 밑이 둘 다 2예요. 1보다 크니까 진수들끼리 비교를 해줬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전혀 안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 전부 다 차변으로 이항.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니까 누구하고 누구로 돼요? 마이너스 10하고 2로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10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얘랑 겹치는 거 찾아야겠죠.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랑 지금 연립하는 거니까 두 개의 범위가 또 뭐 하는 데를 찾아야 돼요. 이 두 범위가 또 겹치는 데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고 8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10보단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27번.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건 대놓고 지금 x가 양수라는 말 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진수 조건 할 필요 없겠죠. 그쵸? 아니, 진수 조건 하더라도 어차피 x가 0보다 크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6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3 로그 3분의 1 k가 0보다 크다.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볼게요. 얘는요 지금 모든 양수 x라고 했죠. 그쵸 그쵸. 얘를 갖다가 모든 양수 x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우리는 치환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로그 3분의 1x를 t라고 치환해주게 된다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t는 모든 값을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t의 범위가 역시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식을 t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로그 3분의 1 k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t를 치환을 했잖아요. x를 t에 대해서 치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t로 바꿔줬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쵸? 얘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 뭐 굳이 얘기하자면 x축이 되겠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모든 범위에서 더 크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해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야 얘들아 2차 식하고 이렇게 숫자로 나왔을 때는 해석이 어려우면 왼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보다 크다 하면 더 위에 있다는 소리고 작다 하면 더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왼쪽 함수가 오른쪽 함수보다 더 위에 있다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해주고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니까 이 두 개가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죠. 그럼 우리 무슨 식 써야 돼요? 판별식 써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알겠죠?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을 방정식에서는 근의 개수로 얘기를 하는데 부등식에서는 교점의 개수를 얘기한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한 교점의 개수,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근데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슨 공식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짝수 공식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작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항을 시켜주시면 3 로그 3분의 1 K가 9보다 크다라고 먼저 쓰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양변에 3을 띡띡 나눠주시게 되면 로그 3분의 1 K가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우린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3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27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로그 3분의 1에 27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수들끼리 비교를 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K가 27분의 1보다 작다? 틀렸죠? 누구랑 따졌어요, 지금? 얘가 또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K의 범위를 따져야 되잖아요. K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면서 27분의 1보다 작다. 두 개를 모두 만족해줘야 되니까 K는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28번. 자, 28번에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그럼 우리는 x만 미지수로 보고 나머지들은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로그 a, x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a의 제곱은 0이라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엄청 쉬워요. 뭐냐면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어쩐다는 소리?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소리. 근데 이거는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짝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얘의 절반 제곱, 그래서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얘가 되겠네. 가 0보다 크다 라고 식을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가 2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 텐데 갑시다. 일단 여기에서 a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 먼저 우리가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식을 간단히 보기 위해서 로그 a라는 녀석을 누구라고 치환? t라고 치환. 그쵸? 그러면 t는 무슨 실수?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쵸? 모든 실수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2t의 제곱 플러스 2t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2를 양변에 놔주고 t로 묶어주시면 t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자, t는
0보단 크고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t 자리에다 누구를 복구시켜줘야 됩니까? 로그 a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로그 a가 0보다 크고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것들을 또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로그로 바꿔야 된다 했죠. 근데 로그 a 값이 0이 나온다는 소리는 진수 자리에 누가 있다는 소리? 1이 있다는 소리.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 뒤에 로그 1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밑이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럼 여긴 숫자 몇이 숨어 있는 거예요? 10이 숨어 있는 거죠. 10은 1보다 큰 애니까 진수들끼리 비교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래서 a가 1보단 크고 a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즉 10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얘랑 겹치는 거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건 다 겹치죠. 여기만 조심해서 얘가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단 작다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29번. 자, 29번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냐면 몇 퍼센트 증가했다, 몇 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좀 수식으로 쓰기 어려워한 친구들이 있어. 수식으로 쓰는 걸 좀 힘들어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자, 65세 이상. 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나라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가 지금 비율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뭐냐면 그 비교가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그 비율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율이 20%라 했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100%를 우리가 1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10%는 이제 소수점으로 가는 거예요. 100%가 1이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땐 1이라고 써요. 숫자 계산을 할 때는. 그러면 10%는 몇을 나눠준 거예요? 10을 나눈 거죠. 그럼 우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얘를 0.1이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1%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0.0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20% 이상이다 라는 소리는 얘가 누구보다 0.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바로 초고령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근데 2000년 총 인구가 1000만 명이랍니다. 그 다음 65세 인구가 50만 명이랍니다. 그쵸? 됐죠? 자, 이렇게 있는데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일단 총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해보겠습니다. 얘가 1년 후 그러면 2001년이 되겠죠. 2001년. 네? 2001년일 때는 얘에서 얼만큼 증가한다고? 얘의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총 인구가? 몇 퍼센트 증가한다 했죠? 총 인구는 0.3% 증가한다 했어요. 그쵸? 여러분 1%가 0.01로 우리가 환산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0.3%라고 했으니까 또 10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0.003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를 계산을 깔끔히 하는 게 아니라 1000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거 1이죠. 여기에 남는 거 0.003이죠. 그쵸? 그 다음 또 여기에서 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2002년이 되겠죠. 그 2002년도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 인구를 선생님이 잠깐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인구
플러스 이 인구의 몇 퍼센트? 0.003. 그러니까 0.3% 증가했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또 우리가 네모로 묶어주게 된다면 1 플러스 0.003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네모가 아까 얘라고 했잖아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03에다가 또 1 플러스 0.003을 곱해주니까 얘는 그냥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여러분 1년 후에 1000에다가 1 플러스 0.003, 1.003이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1년 후는 1000 곱하기 1.003의 1제곱, 2년 후는 1000 곱하기 1.003의 제곱, 3년 후는 1000 곱하기 1.003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몇 년 된지 모르잖아요. 몇 년 뒤면은 이게 그 몇 년을 몰라서 n이라고 표현해주면 n년 후라고 한다면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아, 그래서 얘가 몇 년 후인지 모르니까 n년 후라고 한다면 얘가 일단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65세 인구는 매년 4%씩 증가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50이 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를 50에 1 플러스 0.0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거는 50 해주고 1 플러스 0.0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50에다가 1.04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얘가 이제 뭐 한대요? 몇 년 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초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 했어? 20% 이상, 즉 0.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일단 1000분의 50 해결부터 합시다. 1000분의 50부터. 공 하나 뗄게요. 5로 약분할게요. 그럼 여기 20이니? 20 되겠죠. 그럼 양변에 20을 곱하세요. 양변에 20을 곱해주게 되면 1.003분의 1.04의 전체 n제곱이 크거나 같다고 양변에 20 곱해주니까 여기가 4라고 되겠죠. 그쵸?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하고 나서 우리가 계산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계산이 힘드니까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조건으로 봤을 때 로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쵸? 우린 이걸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로그를 강제적으로 좀 씌워보겠습니다. 얼마를? 로그 10을. 책에서 로그 밑이 없잖아요. 로그 10이잖아요. 그쵸? 상용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 바뀐다 했어요? 안 바뀐다 했어요? 안 바뀐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책에서 자 4는 2의 제곱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2 로그 2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로그 2 여기에서 0.3010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0.4020 3010 6020 602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일단 또 봐보시면 n을 앞으로 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근데 책에서 로그 1.04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017. 그 다음에 로그 1.003이 얼마라고 나왔죠? 0.0013이라고 나왔습니다.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개를 빼준 거.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n 0.017 마이너스 0.0013이 크거나 같다 0.6020. 소수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만을 곱하겠습니다. 만. 여기다가 만을 곱해주시면 만이? 천을 왜? 천? 만 맞아요, 만. 자, 여기다가
만 여기다가 만 곱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만을 여기다가 분배해도 돼요? 안 돼요? 분배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n 해주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만 곱하니까 170인가요? 빼기 만 하면 얼마예요? 13이죠. 그거나 같다. 만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6020 나오나요? 6020?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 주면 얼마입니까? 157입니까? 그래서 n은 크다 157,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57분의 602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계산 틀린 거 있나요, 여러분? 맞네요. 정확히 했습니다. 그럼 얘들을 전부 약분해주면 되는 건데 이 약분이 깔끔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림잡아서 우리가 6020 나누기 157 해가지고 근사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사값으로 직접 나눠서 표현을 해주면 얘가 38.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n이라는 기준이 년이었잖아요. 해였잖아요. 한 해. 그쵸? 근데 여기가 38. 얼마라는 것은 실제로 38년은 넘고 39년은 조금 안 된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책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2000년에서 저기서 구했었던 38. 얼마를 더해준 거니까 적어도 얘는 우리가 2038년 이상, 2038년부터 해가지고 뭐 몇 년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표기된 게 어디입니까? 2번이 되겠죠. 2038에서 2044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